이번 시간은 통화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라가 금의 보유량에 근거하여 화폐를 발행했던 이전 시대를 근본이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지한 이후 금 없이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화폐의 시대로 넘어갔으며 지금은 국채를 발행한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는 부채의 화폐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용화폐의 시대가 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경제의 안전성을 위한 통화량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시중에서 쓰는 현금부터 은행의 단기예금, 장기예금이나 기타 금융상품, 채권에 따른 유동성을 기준으로 통화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지표에는 이렇게 통화량에 대한 좁은 개념부터 넓은 개념까지 한눈에 알아보게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화량의 가장 좁은 개념인 본원통화는 이 표에 나오진 않지만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과 지폐를 포함한 모든 현금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되는 돈인 지급준비금을 합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본원통화가 총 얼마인지 확인하면 약 263조 원이 나옵니다. 표에 보이는 중앙은행 대 예금 취급기관 부채가 제가 설명한 지급준비금을 뜻하는 것이며 현금 통화가 165조, 지급준비금이 98조 원 정도로 이 둘을 합치면 우리나라의 본원통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원통화는 통화량의 개념들 중에서 가장 좁은 개념을 뜻합니다. 그리고 통화량의 구분 범위가 넓어지는 M1부터 M2, LF와 L로 갈수록 유동성이 낮아지며 현금으로 처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본원통화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 M1은 본원통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예금과 예금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등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M1은 다른 통화 구분에 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쉽게 유동성을 처분할 수 있는 거의 현금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금처럼 사용하는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M1에 속합니다. 본원통화는 순수한 동전과 지폐의 현금이고 체크카드는 전자 쪼가리로 찍힌 예금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돈들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예상하는 것처럼 M1은 줄어들고 현금이 늘어나니까 본원통화인 M형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뒤에 설명할 총통화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예시를 몇 개 더 들면서 통화량 변화를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본원통화의 지급준비금을 낮추면 M1이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할 금액이 줄어들면 은행들은 더 많은 예금을 받아들여서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을 보이면 지급준비금을 높여서 은행들이 받는 예금에 대해서 더 많은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은행들의 예금이 줄어들고 M1도 줄어드는 통화량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M1에 대한 총금액 추이를 10년의 그래프로 보자면 2013년 11월에는 M1이 5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늘어나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황색과 노란색 영역이 단기예금 영역입니다. 은행들은 이 늘어난 예금만큼 민간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고 이때 개인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집값을 끌어올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것이죠. 그리고 M1의 최고점인 1370조 원을 찍은 22년 초와 중순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고점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높아진 대출금리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상황으로 예금이 줄으면서 M1도 줄어들었고 현재 기준의 M1 총액은 1263조 원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M1보다도 더 넓은 개념인 M2는 M1의 만기 2년 이하의 예적금 상품이나 기타 금융상품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M2부터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M1에 비해 유동성을 처리해 현금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며 M1보다 만기가 긴 예적금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M2 총 금액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흔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통화량 지표는 M2입니다. M2가 좀 더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죠. M1만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통화량 변화에 정책 수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본원통화와 M1은 한국은행에 직접 들어와서 총액을 체크해야 되지만 M2와 LF, L은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M2 총액을 포털에서 검색하려면 M2를 뜻하는 말인 광의통화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M2의 총액은 23년 9월 기준으로 3,850조 원으로 나오네요. 보시면 23년 4월부터 M2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과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정말 긴축을 한다면 미국처럼 M2가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M2입니다. 미국은 확실하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통한 시중 유동성 감소로 M2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부동산 하락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M2가 감소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2의 증가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 영향을 주는 것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많이 합니다. 특히 매머드 단지를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대출을 실행하면 M2가 늘어나고 원화 가치도 하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의 M2는 3,850조 원 정도지만 현재 미국의 M2는 약 20조 달러로 우리 돈으로 3경원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M2보다 더 넓은 개념인 LF, 금융기관 유동성은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들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준비금과 증권금융예수금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LF는 본원통화부터 M1, M2, 금융기관 유동성까지 모두 합친 통화량으로 역시 포털의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검색하면 총액이 나오는데 5,265조 원이며 마지막으로 L을 뜻하는 광의 유동성은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을 포함한 통화량을 말합니다. L인 광의 유동성이 본원통화와 M1, M2, LF를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돈을 합치면 6,641조 원이 나오게 되며 이는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나 부동산 전체 시가총액과는 또 따로 분류됨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금인 본원통화로 주식을 사는 것은 혹시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것일까요? 주식을 사는 것은 나에게선 본원통화가 줄어들지만 거래 상대방은 다시 매매 대금을 받으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본원통화가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소유자만 바뀔 뿐 통화량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대출이 들어가면 통화량을 늘린다고 했죠. 주식도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 역시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즉 무엇을 구입하더라도 순수하게 본원통화인 현금으로 구입을 하느냐,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느냐가 통화량 변화를 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서서히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갚아나가면 은행은 그 쌓이는 돈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게 되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신용이 창조되면서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인 통화량은 저도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정리하기 복잡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통화량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